조룡필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생방송 콘서트를 마친 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챘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인 미영이 뒷문으로 몰래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싸온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상관하지 않은 듯 빠르게 걸어갔다. 조룡필은 항상 자신의 팀의 헌신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이상한 장면을 보고 무언가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늘 그러하듯 정시 출근을 하였고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일을 잘 해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미영은 회사에서 음식을 요구했는데 평소 그녀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근무를 마치고 나면 음식을 먹곤 했다.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음식을 반입해가지고 어딘가로 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룡필은 그 작은 변화에서 뭔가 있음을 느낌이 왔다. 이에 그는 바로 차열쇠를 집어들고 그녀를 멀찍이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미영은 바쁜 서울 시내를 지나며 대로를 활보했고 조룡필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녀는 여러 번 골목을 지나며 길을 바꾸더니 점점 지나가는 고급 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소박한 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고급스러운 서울의 중심에서 아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새 그녀는 오래된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고 조룡필은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파트를 잠시 지켜보며 그녀가 급히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다가 창문으로 살짝 살펴봤다. 거기서 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아파트는 거의 비어 있었다. 소파도, 테이블도, 의자도 그저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미영은 따라잡은 봉투에서 깔끔하게 음식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수줍어하며 웃음 지으며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조룡필은 가슴이 무겁고 목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조룡필은 언제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고 싶어 했으며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미영이 살고 있는 집과 그녀의 두 자녀를 보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조룡필은 다음 날 이른 아침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그 밤에 본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콘서트 투어와 앨범 작업에 매일날 빠져 살며 일만 했던 조룡필은 한 번도 다른 직원들의 소소한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의 상황을 보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그가 난처해지고 난 뒤 조룡필은 결심을 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 그녀를 불렀다.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룡필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조룡필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미영씨, 어젯밤 제가 당신을 봤을 때 막 음식을 들고 급히 나가던데 나를 소개하는 직감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뒤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채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음식을 봤다니 정말 창피해요. 조룡필은 상냥한 듯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사는 곳도 봤어. 거기서 당신과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 너는 매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이게 그런 거죠? 미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말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생활이 정말 버겁습니다. 조룡필은 얼른 마음을 다잡고 그녀를 다소 안심시키며 말을 이었다. 미영씨,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마땅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알맞게 바뀔 겁니다. 조룡필은 이 순간을 믿기 드문 결단력을 가지고 말했다. 조룡필의 사무실에선 뒤늦게 이루어지는 전화와 전혀 다른 얼굴들이 이렇게 녹음됐다. 포어 46시곤도즈. 조룡필은 서울의 대형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가지 평소와 다른 점을 눈치챘다. 그날 밤 그의 기획사에서 일하는 직원 혜진이 후문을 통해 조용히 나가며
음식을 담은 용기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혜진은 주저하지 않고 급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평소 직원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겼던 조용필은 혜진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유심히 들어 몰래 뒤따르기로 했다. 혜진은 늘 믿음직했고 결석도 없으며 불평 없이 추가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보통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이나 근무 끝나고 간단히 먹던 혜진이 회사에서 음식을 주문해 나온 것이었다. 이 작은 변화가 조용필의 눈에 확 들어왔고 고민 없이 차에 올라 그녀를 따라 나섰다. 혜진은 서울 도심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점점 현대적인 빌딩들이 자리한 곳에서 소박한 주거 지역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도심과는 전혀 다른 낡고 초라한 동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용필은 자신이 익숙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 속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혜진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조용필은 안전한 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혜진이 급하게 계단을 올라 작은 아파트 문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걱정이 앞선 그는 몰래 창문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봤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파트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테이블도 의자도 없이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배고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용기를 열고 아이들이 조금씩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쪼개어 주었다. 아이들은 마치 소중한 선물을 받은 듯 밝게 웃으며 음식을 바라보았다. 조용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따를 거라 믿었지만 이번 장면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와 배고픈 아이들, 지친 혜진의 모습은 조용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튿날 아침 조용필은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지만 여전히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콘서트와 음반,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의 헌신으로 자신만의 음악 제국을 일구었지만 무대 뒤에서 고단하게 일하는 이들의 생활은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는 생각했다. 혜진처럼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힘들다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고통 속에 있을까.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다는 결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즉시 혜진을 사무실로 부르라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혜진이 조용필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피곤에 찬 눈빛이 어젯밤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소에는 사장님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던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라고 인사했다. 조용필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혜진, 어젯밤 내가 회사에서 급하게 나가면서 음식을 들고 있는 걸 봤다. 뭔가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혜진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채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답했다. 조용필은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이어갔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봤다는 거야. 내 아이들이 있는 현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초라한 집에서 한 끼 식사를 나눌 뿐이라는 걸 알았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이어질 수 있지? 혜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더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월급은 기본 생활비도 모자라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조용필은 마음 깊이 아픔을 느꼈다. 혜진이 자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었다. 잠시 침묵한 후 조용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본 것을 외면할 순 없어. 오늘부터 내 인생은 바뀔 거야. 혜진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저하며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내가 사는 곳, 내 아이들이 바닥에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그래서 너와 아이들을 위해 완비된 아파트를 마련했단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믿기 어려운 목소리로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조룡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은 필요 없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 우리 팀의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해.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조룡필은 기획사 내 모든 부서의 매니저들과 책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넓은 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조룡필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어젯밤 한 직원이 겪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혜진이 초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공을 자랑하는 동안 많은 동료들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매니저들은 고개를 숙였다. 조룡필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왔지만 그 성공이 직원들이 존엄하게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부터 우리는 급여와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거야.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 문제야. 몇몇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걱정했지만 조룡필은 확고했다. 혜진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해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해. 회의가 끝난 후 각 부서에서는 개선안을 내놓으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날 마무리 전에 조룡필은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을 위해 완비된 아파트를 구해줘. 그녀와 아이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즉시 움직였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조룡필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경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복잡했다. 어젯밤의 기억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룡필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안녕, 혜진. 오늘 약속한 대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말했다. 조룡필은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혜진은 그 안에서 새 아파트 열쇠를 발견하고 믿기 어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속삭였다. 조룡필은 조용히 설명했다. 내가 사는 곳, 내 아이들이 힘들게 식사를 나누는 현실을 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 아이들을 위해 이사 준비가 완료된 집을 마련했어. 혜진은 눈물이 고여 열쇠를 꽉 쥐며 오늘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집이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물었다. 조룡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혜진. 오늘부터 너와 내 아이들은 진짜 집을 갖게 될 거라. 라고 확신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두 아이를 데리고 새 집으로 향했다. 넓은 아파트 문을 열자 새 가구와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본 아이들은 마치 꿈을 이룬 듯 웃으며 뛰어다녔다. 혜진은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의 힘든 현실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조룡필의 결정은 혜진과 그녀의 가족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기획사 전체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음반 판매나 차트 순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직원들을 배려한 그의 행동은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조룡필과 혜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화려한 무대와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 모두 주변을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용기를 낸다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고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